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샘 여학생 기숙학원에서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알어, 잘생긴 거. 자, 이번 시간은 지난 6월 평가원 문제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들 맞았을까? 뻔뻔한가? 그냥 하자 얘들아. 거짓말이에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문제 나왔을 때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전체를 다 읽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1번 문제는. 자, 1번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 현상을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니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이거는. 근데 여기서 틀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문장을 보는 경우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 여기는 밑줄 그어진 부분까지 사회문화 현상인지 자연 현상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문장 전체는 사회문화 현상인데 그 중에서 자연 현상만 밑줄 그을 수 있잖아. 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자연 현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장 전체를 보면 이게 혹시 사회문화 현상은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의식의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문제를 풀 때 문장 보지 않는 거를 추천. 그냥 딱 밑줄 그은 부분까지만 담백하게 보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갖다가 비교하는 거니까, 이 문제 있으면 옆에다 그냥 사자 써놓고, 사회문화 현상 기형, 니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거든. 자, 그럼 밑줄 한번 읽어보자고.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되면서 형성된 습지까지니까 이건 뭐? 자연 현상. 그 다음에 니은,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수풀이니까 자연. 저기 얘들아, 저기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난 다음에 저기 가면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안 올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런 애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니은은 자연현상이겠고, 디귿 보자. 디귿 삭, 그 다음에 고니,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거 자연현상이겠지만, 뒤에 보면 평소 보기 힘든 동물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했으니까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지. 네. 그 다음에 리을에, 대답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무서워. 리을, 개화가 잘 되지 않아 100만 년은 또 왜 나오니? 내가 또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읽자네, 시키더라.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불렸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사회문화 현상. 질러, 그냥 질러. 내가 방탄이다 생각하고 질러. 포기했어 지금. 자, 그러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이 디귿하고 리을인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제껴야 되는 선지가 뭐니 얘들아? 이거는 이거와 달리, 이거는 이거와 달리. 이런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제껴야 되잖아. 그게 몇 번이야? 1번이지. 다음 2번 보면, 니은과 같은 현상은, 즉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이거 조심해야 되네. 인과관계는 둘 다 나타남. 다만 얘는 분명, 얘는 불분명.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의 오답 유형이 뭐냐 하면, 하나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만약에 시험 문제 선지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읽지도 말고 그냥 오답이야. 네. 왜냐하면 인과관계는 무조건 다 있지. 얘는 근데 분명해.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얘는 조금 힘들지. 1대1로 대응하는 것도 있고 대응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법진이 결혼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에는 상당히 많은 원인, 내가 왜 또 내 무덤을 팔고 있을까? 이법진이 결혼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 네. 그치? 머리가 크다, 말이 많다, 너무 매력이 많다, 매력이 많다, 너무 똑똑하다, 잘생겼다. 아우, 나 진짜 이거 방송은 진짜 이거 이러지 말고 원래 니들 하는 대로 하려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럼 잘생겼으면 다 결혼을 하냐? 아니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지. 근데 못생기면 그럼 다 결혼을 하냐? 아니요. 했잖아, 유상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인과관계는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나 또 무리수를 던진 거지. 3번에 보면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 발표. 자,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거 나오면 이거는 모든 거에서 경험적 자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처럼 사회문화 현상, 자연 현상 둘 다 경험적 자료이다.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무조건 경험적 자료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바라보는 모든 현대 학문은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번 선지하고 3번 선지는 사실은 같은 유형. 인과관계 나타나는 거나 경험적 자료 쓰는 것은 둘 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중에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둘 다 보편성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회문화현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보다는 무엇? 특수성이 강조된다라고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맞지? 그러면 자연현상은 뭐? 확실성, 필연성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고 1번은 사실은 본 시험에서는 틀리면은 조금 좀 꿀꿀한? 수석으로 붙을 수 있는데 차석으로 붙어야 되는? 이런 칭찬도 좀 어색하지, 그치? 나도 카메라 있으면 자꾸 이렇게 바뀐다, 내가. 나도 내가 가증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별표. 이건 별표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 문제에 사실은 연구 태도라든가 윤리 문제가 꽤 많이 나와. 그러니까 3년에 2번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약간 과장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봐. 수험생들이 정말로 안 보는 파트가 연구 태도하고 윤리. 둘 중에서 그나마 연구 태도는 조금 봐. 뭐 개방적 태도라든가 뭐 성찰적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나마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윤리는 안 봐.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정보 같은 거 다른데 이용하거나 팔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분명히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보거든. 그런데 이거는 한 번만 읽으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혹여 안 봤다라고 한다면 비문학 독해로 풀어도 돼. 비문학 독해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나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 한번 문제 보자고. 연구자 갑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 수행했다. 이 제시문을 다른 걸로도 출제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심층 면접 가지고 얘가 무슨 연구했을 거다? 질적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도 되는 거고, 갑은 연구에 협조하지 않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후 면접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갑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답변을 제외하면서 면접 내역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자료를 수집했지. 우리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절대로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거기서 이제 큰 실수를 하셨네. 그 다음 갑은 이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의 요인과 가족 외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갑은 자신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여기도 나쁘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쁜 또는 실수는 여기서 뭐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지멋대로 조금, 그게 뭐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상관없지. 원래 연구자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자료를 갖다가 다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 나쁜 거는 나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좋은 것은 좋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유리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조금 유리하게 자료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그러다 보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지.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를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연구 윤리이면서 태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거 있잖아, 얘들아. 특히 양적 연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텐데, 문제 제기하고 가설 설정하고 연구 설계하는 이 과정까지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돼야 돼, 중립이어야 돼? 개입돼야 돼.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안 되잖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거, 그리고 뭐 결론 내는 거. 여기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같이 중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요 부분이지? 요 부분에 있어서 지가 원하는 바대로 한 거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니, 얘들아? 대안 제시. 대안 제시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요거까지 물어보는 문제였잖아. 그래서 요거까지 나오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뭐냐 하면, 가불병정무 수능 5대 병신이 총출연을 해. 5대 바보가 총출연을 해가지고 OX, OX, OX. 일관적인 거대로 하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을 때 하나하나 다 보는 거는 바보 같은 짓.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상대주의 구분하는 문제에서도 나오고, 기능론 갈등론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
기가일상에서 각각 질문 집어넣고 갑을병정무가 일관된 관점으로 서술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갑을병정무 하나하나 다 보냐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써놓는 게 좋아. 이거는 지금 뭐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해놓고 각 질문마다 니들이 그냥 OX를 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편해.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오류가 적어져. 니네 한 명씩 보면 이거 OX 잘못된 거 가지고 그냥 지가 X 쳐놓고 X가 맞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자고.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라고 얘기하면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 사대주의가 O. 그 다음에 얘는 X여야 되겠고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하나네. 뭐? 자문화 중심주의 동그라미 얘는 X. 그 다음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상대주의밖에 없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O. 그리고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보는 거는 문화 사대주의밖에 없어. 그러니까 X. 그럼 여기서 맞는 거는 어디야? 을이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 이거 안 하고 니들이 갑 보고 OX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이러면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너희 이 사회문화가 무조건 마지막 시험이잖아. 아 미안해 저기 제2외국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니들이 정신이 없어. 정신줄 평소에도 노는데 특히 여기서 많이 노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저기 웃기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왜 웃고 그래. 나도 개그 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건 개그가 아니고 심각한 얘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문화에서 그래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뭐냐면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가끔가다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막 미친 듯이 나오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 A가 B라면 C는 뭐이다 이러면 되는데 A가 O라면 C는 뭐가 아니고 D는 뭐가 아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신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니들이 아예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물론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맞는 거를 못 찾아낸다. 내년에 나 또 봐야지 뭐 어쩌겠어 그러면. 미안해 잘못했어. 니네는 안 그럴 거잖아. 안 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자.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 별표. 왜 별표냐 하면 이건 니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 맞아요.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사회 집단이 미친 듯이 나온 거야. 미친 듯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밑줄 그어놓고 각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보시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자, 이 문제는 연습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일한 유형을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니네가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나와 있는 사회 집단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서 최소한 기출문제, 여기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능과 그 다음에 6월과 그리고 9월이야. 요 세 군데에서 나와 있던 집단들은 정리해 놓는 게 훨씬 더 편해. 정리해 놓는 게. 자, 그러면 갑하고 을 한번 보자고. 소속 집단 A, B, C, D 시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지 보고 위로 올라가야지. 1번 선지 보면 기억이야, 가족. 그 다음에 리을이 뭐니 얘들아? 정당이지. 가족은 정당과 달리 구성원 간의 간접적 접촉? 엄마를 간접적으로 접촉한다. 아빠를 수단적으로 만났다. 좀 더럽지 않니 얘들아? 자, 이거는 정당과 가족이 바뀌어야지. 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니은 유치원이네. 그 다음에 디귿은 같은 아파트 내 또래 집단이래.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어. 니네 태어나자마자 영어 유치원 간 게 결정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거야? 아니잖아 얘들아. 유치원은 분명히 어떻게 하는 거야? 니들이 태어나자마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니들이 원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3번 갑이 작성한 내용 중 공식 조직의 개수 B시기하고 D시기 누가 더 많냐라고 하는데 B시기에 지금 갑은 학교하고 게임, 동호회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 공식 조직은 뭐야? 학교겠지. 게임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공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실한 거 하나겠고 그 다음에 D 시기에는 회사하고 출판인 협회라고 하는 데 갔네. 회사는 당연히 공식 조직이지. 네. 그럼 출판인 협회는? 공식. 이유는? 조직이니까. 출판인 협회는 얘들아 이익 집단. 이익 집단이겠지. 이익 집단. 출판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 출판인 협회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익 집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는 다 공식 조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D시기가 2개네. 그래서 D시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가블이 작성한 내용 중 C시기에 각각 한 개의 비공식 조직이 있다라고 돼 있어. C시기에.
갑판대는 지금 동창회하고 대학교 학관에 독서 소모임이 있는데 그럼 독서 소모임은 당연히 뭐 비공식 조직이 되겠는데 을 한번 보자고. 을은 지금 시식에 있는 게 정당과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여기 비공식 조직 없잖아. 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네. 그리고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라 그랬잖아 얘들아.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 자체가 공식 조직이야. 공식 조직. 근데 이건 학생회도 아니고 뭐 학생회 장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치? 그 다음에 5번인가? 5번 한번 보면 가을이 작성한 내용 중 D 시기에는 이익사회의 개수가 각각 2개이며 회사하고 출판인협회 둘 다 이익사회 맞나? 그 다음에 종친회하고 환경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가 뭐야? 시민단체야 얘들아. 시민단체. 둘 다 그러니까 이익사회 맞지? 그러니까 개수가 2개이며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더 많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니 얘들아?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 없어. 그러면 갑은 출판인 협회만 자발적 결사체이겠고 을은 종친회 그리고 환경운동단체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5번이야 얘들아.